네,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할 때 실패보다는 성공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부채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오늘 불금의 남자 장한식 이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튼튼한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그 4월 1일 날 이전에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다 주택자들 똘똘한 한 채 남겨놓고 나머지 많이들 정리를 하셨을 건데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3월 달까지 매매 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4월 달부터 주춤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은 최근에 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또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세금에 관련된 것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는 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매수에 또 뛰어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어디를 어떻게 사야 되느냐. 매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아파트, 빌라, 상가, 건물 이렇게 부동산 종류를 또 정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 갖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고민들을 저와 함께 같이 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입문하시는 분들부터 나는 조금 집 다이어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함께 상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지금부터 받고 있으니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으로 무료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사님과 또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전화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성수하고 오금동에 미소 빌딩을 샀는데요. 네, 산 지가 지금 2011년 2월 28일 날 샀으니까 한 8년째 접어들었거든요. 네. 앞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더 갖고 있으면 전망이 어떤가 그게 너무 궁금해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제가 빌딩 이름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소 빌딩이요. 미소 빌딩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미소 빌딩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렇게 막 반갑습니다. 부르니까 찾기 힘드네요. 예, 우선은 오금동이죠? 네. 예, 계룡역 옆에 바로 있네요. 네네. 5호선 계룡역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예. 도보 한 5분 정도. 역세권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언제쯤 사셨어요? 2011년 2월 28일에 샀습니다. 그 날짜까지 다 기억하셔요. 네. 그러면은 한 8년 됐네요. 네네. 예. 그때 정지 어느 정도 가격 주셨어요? 31억 2,500만 원 줘가지고요. 예. 3, 4층은 원룸으로 만들고 리모델링하고 해가지고 한 40억 들었어요. 3, 4층을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네. 그렇게 이것저것 하면 한 8층짜리. 40억 들어갔네요? 네. 31억, 2000년. 그때 당시에 왜 강남 쪽은 안 보셨어요? 강남 쪽도 봤는데 땅이 적다고요. 우리 남편이 땅이 조금 큰 거로 원해서 그쪽에다 샀어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여기 땅이 몇 평이나 되죠? 148평이요. 130. 148평. 그럼 여기 보니까 지금 건물 보니까 땅이 두 필지예요. 네. 예, 두 필지인데. 23, 4필지. 예. 우선 이제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 가치가 어떤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예, 건물 나이는 지금 얼마나 됐죠? 건물 지은 지. 건물 그때 당시 살 때 주셨으니까 한 20년 됐다니까 한 30년 가까이 돼가겠죠. 30년. 네. 통상적으로 이 빌딩들 여기 이 강동, 여기 송파구 오금동 이쪽에 건물 지은 것들이 보면은 이제 80년대 초반 요쯤에 많이 졌는데 도시 개발을 하면서요. 네네. 그때 당시 건축 기술로 따지면은 건물 수명은 50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한 20년 남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은 끄떡없이 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우선은 이제 계룡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으로서는 입지는 좋은데 네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이거 매수할 때 2000년 그쯤 당시나 지금이나 이쪽 동네가 변한 게 없어요. 예. 그대로예요, 그대로. 예, 사람도 그렇게 변한 게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원룸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쪽 그 송파구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문정 법조단지거든요. 예, 예. 근데 그쪽에 이 문정 법조단지 법조단지고 여기가 가락동 시장이고 여기가 헬로시티인데 이 법조단지의 이 주변에 월세 시세하고 지금 여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예. 예, 아무래도 이쪽이 많이 높고 여기는 조금 높고 이렇게 상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은 좀 여기가 떨어질 겁니다. 원룸 월세를 놓는다 해도. 저희가 산 데가 월세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처음부터요. 예, 거기 예. 가게 세도 그러고 네. 그런 게 투자율로 봐서는 좀 더 약하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땅만 큰 거 잡자 이렇게 해서 그냥 예, 간 거예요. 예. 그때 문정동도 있고 했는데 문정동에다 저는 사자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땅이 커야 된다고. 차라리 문정동에 했으면 요즘 문정동 땅값은 2000년보다는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여기는 아직도 거의 제자리에 하고 있을 거요. 예, 예. 그러니까 투자는 땅 크기만 갖고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될지에 예. 예? 그 주변에 가서 사는 것이지 땅만 무조건 넓은 데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입지가 안 좋고 세입자 구하기 좀 어렵고 1층에 가게 많이 있죠. 1층에 8층짜리 가게 7개 있어요. 7개 정도 있으면 진짜 건물 큰 거예요. 근데 예.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쪽에 문정 법조단지 개발이 되고 상권이 이쪽으로 먹자 상권이 이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는데 여기까지 가서 먹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주변 입지를 좀 보면은 예, 예.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우선은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요 바로 네. 밑에가 거여 마천 그 뉴타운입니다. 아시죠? 예. 그다음에 네. 그 옆에가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 6월 달부터 입주가 되고 있는 데가 이거 하남의 가밀지구예요, 여기가. 예, 예. 예, 여기는 대부분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아파트 들어서면은 단지 내 상가가 들어와요. 그죠? 예. 그래서 내 옆에 개발은 이루어지지만 단지 내 상가가 있기 때문에 내 집에까지 와서 먹고 할 그럴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 예. 그러니까 옆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또 여기 문정 법조단지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 네. 건물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없다. 예.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확 좋아질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예, 예. 예,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좀 확대해 볼게요. 네. 이 주변에 보면 우선은 초등학교 있고 건너편에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그렇지만 나는 투룸이나 쓰리룸이 아니고 원룸이죠. 그죠? 예. 그리고 학교 주변이고 요 주변에 공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구가 좀 적어요. 예. 예, 그래서 가게를 1층에서 이제 세를 놓고 있겠지만은 장사가 그렇게 썩 잘 되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렇지만은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토지 가격은 오릅니다. 예. 예, 건물이야 뭐 리모델링 한 지 8년밖에 안 됐으니까 가격은 뭐 형 상태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토지 가격이 앞으로 올라주기 때문에 여기 또 대로변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현재보다는 나빠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확 좋아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건물 이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은 약간씩 오르는 지역이다. 예, 예. 예,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확 좋아져 가지고 가격이 팍 올라주는 그런 동네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 예. 많은 기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지금보다는 더 감사합니다. 나빠지지는 않는다. 그 기대감으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하셔서 감사합니다.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미소빌딩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주변에 거여 마천 뉴타운도 있고 또 가매지구 같이 이렇게 개발 지역들이 있어서 일단은 매매가가 나빠지지도 또 더 좋아지지도 않겠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고요. 추후에 좀 더 자세한 의견 받아보고 싶으시면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으로 무료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지금 다세대 임대 수익 나는 주택을 살려고 하는데요. 둘 중에 어떤 거 할지 좀 여쭤보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현재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혹시 어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연신내 쪽 예. 대조동이랑 불광동 봤거든요. 아, 그러면은 뭐 대조동하고 불광동 그쪽인 것 같은데요. 그죠? 네네. 예. 좀 전에 그 대조동 그러면 몇 번지예요? 대조동 206-7번지. 206-7. 예, 여기 있습니다. 요거 지금 단독주택이에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지금 지하 투룸, 반지하 투룸 있고요. 1층 투룸 있고 3층에 주인 세대 살고요. 아, 그러면은 주인 세대로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제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다가구 주택이네요. 네, 그렇죠. 예. 다가구 주택이고 입지적으로 보면은 지금 연신내역, 그렇죠? 네. 예. 바로 걸어서 오면은 한 8분, 7분. 네, 예, 맞아요, 그 정도 맞아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네. 있는데 우선은 요 지역을 보면은 일단 이 지역은 재개발 대상이 아니다. 네네. 예. 이거는 네. 아니니까 그냥 네. 예, 단독 다가구 주택 현재 상태로 그냥 가야 된다. 예, 네. 문제는 이 연신내 이쪽 불광동 쪽이라든가 맞은편 네. 쪽이 개발이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쪽은 재개발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 네. 지금 사도 그대로 갖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단독 다가구 주택이 이런 것들이 네. 도로와의 관계 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예, 그 입지, 예, 개별 입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라든가 세입자가 또 얼마나 또 좋아하는 집인지 결판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앞쪽에 한 10에서 12m 정도 되는 도로가 있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막다른 골목이에요. 네, 그게 좀 그래요. 예. 예, 이게 보면은 이 막다른 골목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네. 지은 지 오래됐죠? 네. 몇 년 정도 됐어요?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30년? 30년? 네. 90년대에 지었던 것 같아요. 25년 이상. 아, 그러면은 이거 내부 문제도 있지만은 이 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수명이 한 40년에서 50년 사이 되기 때문에 남은 게 한 10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폭 3m 정도의 골목으로 들어와서 안쪽에 막다른 골목 있는 쪽 바로 옆에 있는 이 땅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 신축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이 북쪽이니까 네.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일주권을 또 줘야 되니까 건물이 많이 또 이렇게 3층, 4층 올라가면서부터 좁아져요. 신축을 한다 해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자체를 놓고 보면 연식도 오래됐지만 네. 나중에 신축하기에도 좀 곤란한. 왜?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예. 쉽게 해서 이런 거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살 때는 내 맘대로. 예. 팔 때는 죽음. 안 사요, 누가. 그래요? 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들을 잘 안 산다고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구나. 아니, 거기 예. 도로가 좀 예. 3m 못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대놔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하길래. 예. 그렇지만은 이게 저기 뭐야 세입자 수대로 다 이렇게 차를 쉽게 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 예. 예. 차라리 좀 면적이 작더라도 이렇게 안쪽에 있는 것들, 예, 이렇게 적어도 6m 정도 이상의 도로 폭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해서 건물을 네. 사셔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아까 하나 더 말씀하셨던데 어디예요, 그거는? 이거는 상가주택인데요. 예. 주소가 200, 불광동 210번, 10-1번지. 불광동. 210-1번지. 이거 제가 잘못했네. 불광동 200. 10-1번지. 아, 요건 또 대로변에 있는 거네요. 네, 이건 얼마 정도 달라고 그래요? 이거 13억 5천. 예? 13억 5천이요. 13억 5천. 네. 이거 근데- 대출이 제가 좀 부담돼서 이런 거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네. 건물 내부 구조가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건물이 모양이 아주 그냥 예, 다각형도 이런 다각형 처음 보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네모칸 이렇게 돼도 지금 시원찮을 땅인데 아. 예, 지금 이 건물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여기가 도로고. 그러니까 내부 구조가 상당히 좀 네. 어수선할 수 있는 그런 건물 구조다. 이게 네. 지금 13억 5천이에요. 네. 예, 대로변이기 때문에 입지는 괜찮고 여기서는 네. 좀 멀죠. 이쪽이 연신내역이죠. 예, 한참 멀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여기 13억 5천 대로변이라서 입지는 상당히 좋지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죠? 7억. 7억. 네. 자, 근데 이게 그 건물을 사실 때는요. 네. 대출을 또 이용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이 건물에서 월세가 얼마 나오죠? 월세가 기억 잘 180만 원이요. 270? 아니 190. 190. 네, 그럼 같이 200으로 잡고. 네. 예. 자, 그러면 대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요즘은 건물을 사더라도 대출을 할 때요. 이 월세 나오는 금액으로 네. 갚을 수 있는 금액만큼밖에 안 줘요. 그럼 200만 원이면 대략적으로 한 3억밖에 안 줍니다. 맥시멈. 대출이 네. 3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3억을 더하면 10억이고 네. 보증금 그럼 보증금 얼마인데? 4억. 보증금 4억. 네. 그래서 여길 봤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감정가가 13억이면은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네. 예. 그 감정가에서 이 보증금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대출을 3억을 해갖고 200만 원 갚으면 나는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남는 게 없어요. 땅값이 올라주면은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좋은 것은 은행밖에 없다. 그렇죠? 답답네요. 예.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서는 없다. 이렇게 없다.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데 또 막 보시는 거 있으세요? 뭐 금촌도 가서 보고 금촌, 파주? 네, 네. 파주 금촌은 가지 마세요. 거기 월세는 뭐 좀 많이 나온다 해도 어. 파주는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 선생님 그 신당역 앞에 오피스텔 있어요. 어디요? 신당역 바로 출구랑 이어지게 두산 위브더 제니스. 아, 동대문? 네네. 예. 두산 거기가 이부. 네, 그게 이제 오피스텔이 44제곱미터가 예. 한 3억 2천 나오고 월세가 12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건 어때요? 아, 그 정도면은 괜찮기는 한데 네. 3억 2천 정도면은 차라리 그 대출을 조금 끼고 신당동 근처에 그 저기를 신당동. 하는 게 오히려 나서요. 아파트를 사는 게. 아파트요? 예. 왜냐면 여기 지금 찾았어요. 신당역. 예, 청계 두산 의부죠? 네. 예. 네. 여기가 40 몇 제곱이요? 44. 44제곱미터가 네. 3억. 2천, 3천 뭐. 3억 2, 3천. 네. 요거 사가지고 월세를 놓으면 얼마 나와요? 1000에 120. 120. 네. 물론 이 신당 역세권 여기 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쪽으로 해서 이쪽 전체가 동대문인데 동대문은 서울 2030 생활권의 3도심 중에 한양도성이고 동대문은 한양도성의 부도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대문 쪽을 중점 육성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긴 맞습니다. 맞지만 오피스텔을 투자해서 이 3억 2천 해갖고 이렇게 받는다 하는 것은 차라리 미니 아파트, 강남의 원룸 아파트 투자하셔갖고 150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강남의 미니 원룸 아파트 한 아파트가 예? 분리형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방하고 이렇게 하고 방 따로 하나 있는 거? 그렇죠. 예, 네. 예, 원룸 원거실 그런 미니 아파트,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강남 쪽이 수익률은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막 혼자만 돌아다니다가 그러면은 이제 판단 미스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따로 네. 매물 주셔가지고 예, 네. 그 중점적으로 이렇게 아예 그냥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네. 막 보시지 마시고 네. 예, 맞춤 서비스를 받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두 물건 다 매수 보류 의견을 주셨고요. 강남 쪽에 투자처를 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면 또 무료 세미나 참여하셔서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과 고민 02-2638-3974번으로 무료 전화 받고 있고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7353님입니다. 이 수지구의 성봉역에 롯데캐슬 골드타운에 2019년 6월에 입주 예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답니다.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여기 성봉역 쪽에 진짜 그 문자 사연 많이 올라옵니다. 예, 여기 신분당선 용인 수지구 성복동 성봉역 바로 옆에 성봉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예, 여기가 입지가 성복동에서는 가장 좋은데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입지가 어느 정도 좋으냐면 바로 옆에 롯데몰 성복점이 얘가 2019년 6월에 입주인데 같이 입주예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신분당선을 이용한다 그러면 강남까지는 25분이면 간다. 자가용으로는 40분. 그 정도 걸리는 지역이고 이 성복동이 또 좋아지는 이유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성복역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이 기흥 신갈 IC죠. 신갈 IC. 요쪽으로 해서 요 경기도 용인시에서 얘기하는 경제 신도시가 여기에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정도면은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가깝고 그래서 지근거리, 직주 근접으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 그래서 미래에 좋아지는 지역. 여기도 좋지만은 또 요 바로 밑에가 광교 신도시죠. 광교 신도시도 여기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오히려 더 광교 신도시 성복동 또 맞은편에 여기 또 마북동 이쪽으로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시거나 이렇게 또 갖고 가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매매하는 거는 반대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